자, 군집을 사용한 이미지 분할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코드 속도가 좀 빠르네요. 1배속으로 했을 때. 그래도 일단 중간중간에 멈춰가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이 매트폴립리브라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저희가 뒤에 317페이지에 나오는 그 꽃을 직접 그려보지는 않아요. 요 실습에서는. 자, 일단 이미지 리드를 하는 코드를 넣고, 해바라기 이미지를 이제 불러와야 되니까 앞에 우리 생성했었던 그 처음에 이미지 저장하는 코드들을 넣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경로를 주고 OS, 앞에서 얘기했었던 OS라는 라이브러리 있죠? 거기에다가 패스를 주고서 불러오는데, 앞에 실제로 데이터를 아마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끌어오는 코드를 지금 안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에러가 나는 걸 거예요. 그래서 OS 패스에다가 프로젝트 루트 dir 주고, 디렉토리 만들어 주고, 없을 때는 생성을 해라. 그 다음에 다운로드 루트는 어디서 어느 인터넷 주소를 접속해서 끌어올 거냐. 근데 이것도 하면 아마 에러 날 겁니다. 이 주니어가 이제 코딩 동영상 뜨다가 좀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제가 진행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끌어오기 위해서는 위에 추가돼야 되는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레이디버그 png라는 이미지 파일을 끌어오려고 하고, 오타도 좀 있죠. 좀 있으면 에러 날 거예요. 오타 때문에. 파일 네임인데 지금 오타가 여기 생겼네요. URL은 다운로드 루트에다가, 위에 여기 다운로드 루트에다가 뒤에다가 이미지라는 하위 경로를 주고, 그 다음에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하위 경로 주고, 파일 이름을 뒤에다 붙였을 때, 자, URL 리브, 요 라이브러리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위에 임포트를 안 해놨어요. 리퀘스트. 자, URL 리브라는 그 인터넷에서 리퀘스트를 하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거기서 읽어와라. 리퀘스트. 그 다음에 URL을 실제로 여기다 입력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에러가 나죠. 일단 여기에 오타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을 해서 지웠는데, 요거 가지고만은 해결이 안 되고, 자, 여기 URL 리브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에러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import URL 리브 해주면 이렇게 실제로 다운로드를 해요. 이미지가 다운로드 된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 리드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되고 차원까지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원을 바꿔주고, 이미지의 차원을 바꿔주고, 왜냐하면은 이미지를 바로 K이미지에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쭉 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개의 클러스터, 즉 색상을 8개로 구분을 하겠다. 그러니까 비슷한 색끼리는 원래 이제 컬러가 256, 256, 256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256 단계가 아니라 8단계로 축소를 해서 비슷한 색상끼리는 뭉치게 해서 좀 압축 효과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클러스터링을 하고 거기다 X를 넣어주면
세그먼트 이미지의 분할이 어떻게 되느냐. 센터에다가 이제 레이블을 넣어주면 세그먼트 이미지는 다시 이미지처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원래 있었던 차원으로 돌려주는 코드를 넣은 거죠. 여기에서 요거를 실제로 그려보는 코드도 넣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디스트, 엠리스트 그 손글씨 있죠? 0에서 9까지 돼 있는 거. 그거를 한번 분류를 해보려는 코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집을 사용해서 전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루는 거고요.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클러스터링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예측이나 분류나 이런 거를 하면은 훨씬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손글씨, 로드 디지트, 손글씨 데이터를 불러와서 x 디지트, y 디지트에다가 그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 이미지를 x에다 넣고 그 숫자가 실제로 어떤 숫자인지를 y에다 넣어주는 코드가 여기에 나오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요 기능은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 학습시킨 결과를 제대로 학습했는지 맞추기 위해서 테스트 샘플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그 전체 데이터셋에서 랜덤하게 어떤 이렇게 무작위로 골라서 일부분은 트레인으로 그 다음에 일부분은 테스트 셋으로 할당을 한다는 게 이렇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메소드고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비율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0.7 이렇게 주면은 뭐 70%는 테스트, 나머지 30%를 70%를 트레인, 그러니까 학습에 쓰고 나머지 30%를 검증하는 데 쓰겠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이랑 좀 다른 코드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결과적으로는 K-민즈를 하고 그 결과를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다가 넣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 로지스틱 회귀 분석, 로지스틱 레그레션에 보면은 두 개의 메소드가 이제 추가돼요. 요 의미는 클래스 얘는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기본적으로 0 아니면 2를 구분하는 애기 때문에 다중 클래스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 되고 내부적으로 한 개의 클래스와 나머지 요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이제 OVR이라는 요 클래스 구분 방법을 넣어줘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다중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요. 솔버라는 애는 일종의 우리 딥러닝에서 옵티마이저랑 비슷한 애라고 보시면 돼요. 최적화를 어떻게 해 갈 것이냐에 대한 방법을 넣어준 거고 디폴트이기 때문에 안 넣어줘도 체계처럼 안 넣어줘도 실행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만 가지고 그러니까 붓글씨를 구분했을 때는 96.8% 정도의 어큐러시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서 배운 K-민지를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K-민지를 한 결과를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다가 넣으면은 얘가 얼마나 더 잘 구분을 할 것이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기준점으로 삼기 위해서 앞에 그냥 순수하게 레이블되어 있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그냥 했을 때는 96.8%라는 정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피트니스를 시켜보면 얼마나 나올까요? 파이프라인 스코어
X 테스트 앞에서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띄워놨었던 나머지를 가지고 딱 넣었을 때 98.2% 정도 어큐러시가 1%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같은 데이터셋을 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뭔가를 넣은 게 아니라 앞에다가 단순히 클러스터를 50개로 나눠주는 K민즈를 전처리 과정으로 붙였을 뿐인데 98.2%까지 정확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리드 서치라는 애가 나와요. 이게 클러스터를 앞에서는 50개로 이미 지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 50개가 과연 최적이냐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클러스터를 2부터 100까지의 레인지를 갖는 하나의 그 리스트를 만들고, 즉 여기는 2, 3, 4, 5, 6, 7, 8 또 점점점점점 해서 이제 100, 99일 거야 아마. 100. 거기에까지의 어떤 배열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리드 서치라는 데다 넣고서 클러스터 숫자를 2, 3, 4, 5, 6 이렇게 계속 늘려가면서 이 최종적인 어큐러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본다는, 이게 이제 그리드 서치라는 방식이고 많이 쓰여요. 근데 그리드 서치와 랜덤 서치를 많이 쓰는데, 랜덤 서치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 무작위로 골라서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는 거고, 그리드는 촘촘하게 빼먹지 않고 전체를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클러스터가 처음에 2개, 3개 막 이랬을 때는 금방금방 넘어갔는데, 지금 뭐 15개, 뭐 16개 이렇게 가니까 점점 이제 느려지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돌리는 동안 기다리기 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계속 뒤에 코드를 진행을 한 거예요. 미리 이제 코딩을 해놓는 거죠. 스코어를 따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책의 3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베스트 파라미터를 찾기 위한 코드들을 미리 좀 코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20일까지 갔죠. 이게 한참 걸리죠. 이제 그리드 서치를 하고 나면은 쭉 돌려본 것 중에서 베스트 파라미터가 뭐냐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아직 끝까지 안 돌아갔기 때문에 요게 실행을 시켜도 아직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 뒤에 이분이 지금 미리 지금 코딩을 하고 있는 요 부분은 뭐냐면은 책의 이제 대표 이미지를 설정해서 그걸 전파하기 위한 이제 3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코드 부분이에요. 준지도 학습을 하려고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콜론 n 언더바 레이블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 이미지를 뽑은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딱 전체에서 트레인 전체에서 50개까지만 뽑아서 그것만 가지고 학습을 시켜봤을 때 어느 정도가 나올까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전체 이미지가 50개가 아니라 되게 이게 몇 개인지를 모르겠네. 여기 앞에 클러스터 50개하고는 요거 다른 거예요. 네, 샘플 50개만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샘플을 50개를 취해서 그거를 50개의 클러스터로 나눠서 K민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샘플을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섞여 있는 데이터에서 앞에서부터 50개만 추리겠다라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코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거는 이제 32 정도까지 갔네요. 클러스터. 그래서 레이블도 수동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고, 요즘 책에 있는 거를 잘못 친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뭔가 이해를 잘못했어요. 이렇게 치면 안 되는데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쳤네요. 점점점점 이렇게. 이건 생략의 기호인데, 생략의 기호. 지우네요.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그 50개로 추려진 이미지를 실제로 레이블을 일일이 달아서 걔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보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 볼까요? 코딩하는 거를. 50개니까 거의 다 갔네요. 네, 이제 코딩 거의 다 끝났고, 레이블을 이렇게 다 달았어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다시 한번, 멀티 클래스 분리방법 OVR, 그다음에 솔버는 LBFGS, 그다음에 5000번 맥스 이터레이션 5000번,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넣고, 피트니스를 시킵니다. 재정의된 어떤 숫자를 x를 입력으로 넣은 다음에 요 뒤에 건 잘 맞추는지, x를 넣었을 때 y를 잘 맞추는지를 넣고, 랜덤 스테이트가 뒤에 거랑 틀려서 저 맞추는 보정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정신없이 동영상을 떴네요.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게 위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밑에서 코딩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의 코드는 대표 이미지가 아니라 요 50개로 돼 있는 거를 같은 클러스터 안에 있는 샘플들의 레이블을 전파시키는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파게이트라는 게 여기 용어가 그 의미고요. 루프를 돌면서 그러니까 클러스터 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레이블을 전부 다 근처에 있는 데로 전파를 하겠다라는 코드고요.
실행시키는 거는 이제 코딩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셀별로 가면서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결과는 이제 이따가 한꺼번에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똑같은 코드가 한 3번 정도가 나오죠. 그 반복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각각의 조치를 취했을 때 정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려고 한 거고, 위에 이제 랜덤이라네. 위에 그 그리드 서치는 다 들어갔네요. 그래서 그리드 서치 할 때 위에 잠깐 보면 98. 잠깐만요. 조금 앞으로 다시 가서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이쪽에 있는 코드가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건데, 그거는 좀 아까 봤었던 코드인데 제가 앞으로 좀 돌리는 바람에 이거 한참 전에 봤었던 코드는 좀 뒤로 돌릴게요. 요것도 좀 아까 프로파게이티드 설명하면서 봤었죠. 전파하는 거. 요 밑에 포문 나오는 것까지 봤었고, 네. 포문 K만큼 돌면서 클러스터 안에 그 웨이브를 전파하는 것까지 봤었고, 웨이브를 전파한 다음에 다시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는 거까지 약간 코드를 봤었죠. 그리고 나서 위에를 보니까 99번째까지 돌아갔고, 요거 설명하려고 그랬었던 건데, 그래서 98.4가 나왔고, 그 다음에 쭉 해보니까 처음에 그냥 했을 때는 70 몇 나왔었죠. 다시 잠깐만요. 76%.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디서 에러가 났네요. 다시 고치고 하면은 14%가 나오네요. 이거는 50개만 그냥 딱 앞에서부터 잘라서 했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전파를 했을 때 얼마나 나오냐인데, 이거 뭔가 코딩 잘못된 것 같은데, 대표 이미지가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앞에서부터 그냥 50개를 딱 잘라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걸 수도 있고요. 레이블을 잘못 다른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분이 아까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책에 있는 코드대로 480683 막 이렇게 넣었잖아요. 근데 이 실제 그림이 그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꾸고 있어요. 레이블을 바꿔서 했더니 91% 정도의 어큐러시가 나왔고,
그거를 전파를 한 게 지금 전파를 주변 클러스터에 해가지고 그걸 다 넣어서 했더니 93%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막 새벽 요게 그때 시간이 오전 3시 25분이네요. 네, 11월 20일 날 작년 그때 찍은 건데 새벽 뭐 낮에 출근했다가 밤에 퇴근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코딩하고 하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위에서는 센트로이드 이미지를 50개를 해서 전체 클래스에 다 전파를 하다 보니까 경계면에 있는 애들까지도 잘못된 레이블이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밑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를 전체가 아니라 센트로이드에서 가장 가까운 20% 정도, 20% 정도에만 레이블을 전파하고 딱 걔네들로만 한번 학습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즉, 더 적은 데이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블이 잘못된 거를 포함한 전체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20%만 사용을 하되 레이블이 비교적 정확하게 돼 있는 것만 썼을 때 훨씬 적은 데이터를 쓰고서도 어떻게 어큐러시가 변하는지를 한번 보자 라는 게 지금 이 코드에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컷 오프를 이 앞에서 제시한 클러스터 디스트를 주고 20%까지만 자르자. 자, 이렇게 해서 컷오프 디스턴스보다 큰 것만 별도의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래서 컷오프 시킨 거는 전부 다 마이너스 1로 표시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아닌 것들로만 가지고 즉 컷오프 이상으로 돼 있는 것만 가지고 별도의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다시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상위 그러니까 센트로이드에서 가까운 20%만 가지고 레이블이 돼 있는 새로운 데이터셋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위에서 활용하던 코드고요. 자, 그것만 가지고 다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보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똑같은 코드로 넣고 했을 때 자, 어느 정도까지 성능 향상이 있을 것이냐를 확인을 해보죠. 돌아갔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스코어를 보면 자, 좀 낮아진 걸로 보이는데 단지 50개, 20%의 데이터만 가지고 한 걸 보면은 굉장히 좋은 수치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책에서 나온 것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그 일치율,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미지하고 레이블된 게 같느냐를 따졌을 때는 99%가 넘는 결과가 나왔죠. 이건 예측 결과가 아니라 레이블이 전파된 게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레이블이 제대로 먹여졌냐를 확인해 봤더니 99%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동으로 레이블이 달렸다니까. 전파를 통해서 자동으로 레이블이 잘 달렸다라는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한 거예요. 모델에 어떤 학습되어 있는 그 최종 어큐러시를 보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DB 스캔으로 넘어갑니다. DB 스캔은 앞에서 했었던 K민즈하고 좀 다른 게